이갈이가 심하신 분들은 이 사각턱 보톡스를 맞음으로써 이 부분에 보톡스가 너무 세게 들어간다. 내가 지금 화가 난 건지 웃는 건지 효과가 없다면 보톡스 내성이 생겼을 확률이 높아요. 내 전체 신체가 보톡스에 반응을 하지 않게 돼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입니다. 여러분들 피부과 방문해 본 적 있으세요? 있으시다면 어떤 진료로 가장 먼저 피부과를 찾으셨나요? 피부과 입문으로 가장 유명한 시술은 아무래도 보톡스 시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흔하게 시술받지만 정작 그 원리나 효과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보톡스 시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보톡스라는 용어는요, 사실 특정 제품명이에요. 원래 성분은 보툴리늄 톡신을 정제해서 만든 제품을 뜻하는데요. 처음 엘러반사에서 이 보톡스라는 이름으로 제품이 나와서 워낙에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보톡스를 그냥 일반 명사처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편의를 위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말 대신 보톡스라고 편하게 호칭할게요. 자, 이 보톡스의 기본 원리부터 설명을 드려야겠죠. 제가 이전 컨텐츠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톡스는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게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이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게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섬유의 시냅스 전단의 세포막에서 움직이게 하려면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방출이 돼야 되는데 요걸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근육이 움직이는 신경이 그 기능을 못하게 함으로써 근육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 보니까 미용의 목적으로 사용이 될 때는 타겟이 되는 적절한 근육에 적당량을 주사를 해서 이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면 근육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표정주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또 다른 원리는 뭐냐면 근육이 이렇게 오랜 시간 움직이지 못하면 근육은 쓰지 않으면 위축이 오거든요. 그 특성을 이용해서 근육의 볼륨을 줄이는 데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원리만 이해하시면 보톡스 시술에 대해서 이해하시기가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보톡스 부위가 얼굴 중에서는 미간과 사각턱이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각각의 원리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사각턱 보톡스는 근육의 사용을 막아서 볼륨을 줄이는 원리를 이용한 시술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치아를 씹거나 아래턱을 움직일 때 사용이 되는 게 이 저작근인데요. 옆쪽으로 있는 저작근에 보톡스를 주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저작근은 얼굴에 있는 근육 중에서 비교적 크기가 크고 좀 통통한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작근이 좀 많이 발달하신 분들은 사각턱처럼 옆쪽으로 좀 이렇게 넙대대하게 얼굴이 퍼져 보이기도 하는데 보톡스를 맞고 이 근육이 움직이지 못해서 근 위축이 오면 옆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딱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슬림하게 V라인의 하관 라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죠. 자, 대신에 불편함도 있을 수 있어요. 씹거나 움직이는 근육이 더 이상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저작근, 이제 저작하는 씹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보톡스를 맞고 초반에는 좀 질긴 오징어나 고기, 곱창 이런 것들을 씹을 때 불편감을 좀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은 이 불편감에도 적응을 하고 어느 정도는 스스로 이 힘에 적당하게 이제 조절을 하는 법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사각턱 보톡스는 사실 불편감을 그렇게 크게 호소하는 부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같은 원리를 또 생각을 해보면요. 이갈이가 심하신 분들은 이 사각턱 보톡스를 맞음으로써 이갈이가 호전되겠죠. 그래서 단순 미용뿐만이 아니라 이갈이 치료용으로도 사각턱 보톡스를 맞으시기도 해요. 자, 두 번째로 많이 맞는 부위는 미간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미간 보톡스는 근육 움직임을 막아서 표정주름을 없애주는 대표적인 부위예요. 그러니까 미간 같은 경우는 중안부에 있는 이제 비근근이라고 불리는 것과 추미근이라고 불리는 이 두 가지 근육의 상호작용으로 다양한 표정을 짓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이렇게 눈을 찌푸리거나 인상을 쓸 때 보이는 이 주름을 만드는 근육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근육에 보톡스를 주사를 하면 해당하는 근육이 움직일 수 없다 보니까 이 미간의 주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표정을 지을 때 관여하는 근육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보톡스가 너무 세게 들어간다. 그때는 이제 표정을 짓는데 어색함을 느낄 수도 있고 적당하게 표정이 이렇게 지어지지 않다 보니까 보는 상대방도 얘가 지금 화가 난 건지 웃는 건지 이렇게 좀 잘 구별이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미간 보톡스 같은 경우는 함부로 주사를 맞으시지 마시고요.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이 충분히 표정주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시고 근육에 대한 평가를 한 후에 적당하게 시술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름을 예방하는 원리로 주로 보톡스를 맞는 부위는 눈가, 이마, 미간
그리고 목에 이 세로주름이나 자갈턱 같은 부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주름이 생기지 않는 대신에 그 부분에 표정을 지을 때 약간의 어색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또 근육의 볼륨을 줄이는 원리로 보톡스를 맞는 부위는 가장 대표적인 곳은 사각턱, 그리고 역시나 씹을 때 작용할 수 있는 측두근, 승모근, 종아리와 같은 부분이 주로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는 부위예요. 보톡스는 일시적으로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막아서 근육을 마비시키지만 이건 말 그대로 일시적이고 영구적이진 않습니다. 주로 부위나 또는 용량에 따라서 한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 편이고요. 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죠. 보톡스를 지속적으로 맞으시다 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이전보다 확실히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지는 보톡스를 잘 맞았는데 효과가 아예 나타나지 않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 내성을 의심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톡스를 적정한 용량, 적정한 근육에 주사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보톡스 내성이 생겼을 확률이 높아요. 이전에는 이 보톡스의 내성이라는 게 너무 과다한 용량을 너무 자주 주입할 때 항체 생성으로 인한 보톡스 내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봤었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이 보톡스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사람에 따라서는 꽤나 적은 용량과 시술 횟수에도 내성이 생기는 경우들도 종종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이 보톡스 내성이 생기게 되면 해당 근육뿐만이 아니라 내 전체 신체가 보톡스에 반응을 하지 않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사각턱을 맞다가 내성이 생겼는데도 이후에 치료적인 목적의 보톡스도 효과가 없어지고 다른 부분의 근육에서도 보톡스가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좀 생기죠. 또 이렇게 한번 내성이 생기게 되면 내성이 없어지는데도 사람에 따라서 수년 이상의 시일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 내성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겠죠. 자, 일단 예방을 위해서는 너무 많은 용량의 주사, 또 너무 자주 맞으시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주사 시술을 할 때 특히 바디보톡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용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맞아야 된다고 하면 복합 단백질을 제거해서 항체 발현을 낮춘 좀 정제가 잘 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보톡스가 간단한 시술이니까 대충 맞지 뭐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경험이 많은 의사와 잘 상담하셔서 맞으려는 부위, 또 그 부위의 근육의 힘과 평소 표정 습관 같은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술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